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우리 저랑 같이 할 과목이 어떤 거냐, 우리 건축 설비 시스템 중에도 우리 전기 분야만 제가 좀 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3과목인 누굴 얘기를 할 거냐, 우리 건축 설비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 자, 이 중에 제가 좀 얘기할 건 무슨 파트? 우리 전기 쪽, 우리 전기에 관련된 내용들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전기 쪽은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이 또 전기 쪽을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전기를 아예 공부를 안 해본 분들이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 전기라는 분야를 하자고 그러면은 좀 범위가 아주 넓어. 많이 넓은데, 여기 건축 설비 시스템에 나오는 분야는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 위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우리 전기 파트에 대해 가지고 조금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드릴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관련된 거, 우리 교재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건축물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들.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라는 우리 이 자격증 자체가 건축물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 시스템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전기 설비라든지 걔네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 또는 콘덴서 설치했을 때 얼마만큼 보상이 되는지 요런 개념들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전기로 한번 정리를 좀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들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것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제가 얘기할 건 누구냐, 우리 전기 파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전기 쪽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걔네들 좀 간단하게 좀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 전기 기호 및 우리 용어에 대해서. 우리 전기를 조금 하신 분들은 좀 금방 이해하실 거고, 안 하신 분들은 요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우리 전기 쪽 수업 나갈 때 얘네들 가지고 좀 같이 관련된 내용들을 좀 얘기하겠구나, 이렇게 좀 한번 봐두시면 돼요. 자, 기호 및 용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전기 쪽에서 좀 많이 쓸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쓰는 것들,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참 많아요. 이 용어 자체도 많고 기호 자체도 많고 계산 공식이 엄청 많은 과목 중에 하나가 우리 전기 쪽이에요. 아마 기사 자격증 중에도 계산 공식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과목 중에 하나가 우리 전기 파트일 거예요. 그 정도로 좀 많은데, 그걸 다 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들, 건축물에 관련된 것들 이렇게 좀 압축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전기 쪽에 쓰는 용어 중에 우리 저항이라는 게 있네. 우리 저항. 자, 저항이라고 우리 읽고 기호는 R로 표시하고 단위는 ohm이라는 이런 단위를 좀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나중에 이제 회로상에다 내가 표현을 해줄 거예요. 우리가 건축물 그러면 뭐가 있어? 우리 건축 설계 파트가 있고 시공 파트가 있듯이, 설계 파트에서는 누구예요? 건축 도면을 다 그리죠. 설계업자들이 우리 건축 도면 그리잖아. 근데 건축 도면을 그릴 때 우리 뭐예요?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물을 똑같이 입체형으로 그리진 않잖아요. 각 층마다 뭐를 그려? 평면도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뭐로 표현해요? 심벌로 표현하죠. 마찬가지로 이것들도 이제 전기 회로에 저항이라는 걸 내가 전기 회로에다 표현을 할 때는 뭘로 표현한다? 심벌로서 표현을 할 거란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 저항을 우리가 전기 회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이렇게 우리 뾰족뾰족 톱날처럼 튀어나온 이런 모양이 있으면 이 회로에 뭐가 존재하는구나, 우리 저항이라는 성분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줄 거야. 자, 이게 우리 누구 심벌이다? 저항에 대한 심벌이다. 이렇게 좀 봐두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누가 있냐, 우리 인덕턴스라는 게 있네. 인덕턴스. 자, 인덕턴스는 기호 L로 표시하고 단위는 헨리라는 이런 단위 있어요. 헨리. 자, 그 다음에 요게 전기 회로에 우리 인덕턴스 성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표현해 줄 때는 심벌로 어떻게 표현해 주냐, 자, 코일이 이렇게 꼬부라진 모양, 코일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이 회로에는 이제 누가 있다? 인덕턴스라는 성분이 존재를 하는구나, 이렇게 좀 인식을 해 주시면 돼요. 앞으로 인덕턴스라는 성분은 우리 그냥 심벌 자체대로 뭐 하는 거야? 코일이 들어가는 우리 장비에는 누가 존재해? 인덕턴스 성분이 존재를 할 거예요. 선로 상에도 존재해. 원래는 선로 우리 도선, 우리가 전기라는 건 뭘 타고 이동해요? 전선 타고 이동을 하죠. 그 전선이 우리도 길이에 따라 단위 길이당 이런 인덕턴스 값이 존재를 해. 근데 그거를 우리가 계산상 너무 작으니까 무시할 때가 있고, 실질적으로 계산해 줄 때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으로 이 인덕턴스라는 성분은 뭐하면 코일이 감겨져 있으면 뭐가 우리 존재할 거다? 인덕턴스 성분이 존재할 거다. 전선 전선이 지나가는 길에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이 전선에 대한 뭐를 계산해라? 인덕턴스 성분을 계산해줘라,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덕턴스 성분은 그래서 좀 많이 나와.
많이 나오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안에 사용되는 우리 누구야? 전동기 모터들 엄청 많죠. 에스컬레이터도 모터 들어갈 거고 승강기 엘리베이터도 모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야 일반적인데 웬만한 건 다 모터 들어간다는 얘기야. 냉난방기 그 다음 우리 누구야 뭐 여러 가지의 우리 누구 송풍기 배출기 뭐 할 거 없이 다양한 모터들이 엄청 들어간다는 얘기야. 모터는 다 뭐로 만들었다? 안에다 코일 감아서 만들었죠. 대부분의 모터는 뭐 했어? 안에 코일 감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누구 만들었다는 얘기야. 이런 코일 성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거기도 뭐가 인덕턴스 성분이 존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를 수전받을 때 건축물이 좀 큰 거는 어떻게 돼요? 뭐 아파트 단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얼마를 수전받아? 22,900V 투투나인을 우리가 수전받는다는 얘기야. 22.9kV를. 그러면 그걸 수전받아가지고 다시 우리가 이런 건축물에서 우리 집에서 건축물 또는 상가에서 쓰는 전기가 얼마다? 동력용으로 380이라는 전기를 쓰고 그 다음에 이런 조명용으로 얼마를 써? 220이라는 전기를 쓰더란 얘기야. 그러면 22,900V를 받았을 때 다시 얼마로 다운시켜? 220V 또는 380V 이런 걸로 이제 뭐해? 다운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요 다운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야? 변압기라는 게 이게 변압기. 전압을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바꿔주든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누구 승합을 시키든 해주는 기계가 누구다? 변압기. 변압기라는 기계도 1차 측에 뭐가 감겨있다? 코일이 감겨있어. 2차 측도 뭐가 감겨있어? 코일이 감겨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 코일이 감겨져 있으니까 거기도 우리 주 성분이 누구야? 인덕턴스라는 성분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 아시겠나요? 앞으로 이제 우리 코일이라는 거 우리 모터나 우리 변압기 이런 기계들 나오면 무조건 누구 존재한다? 인덕턴스 성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 대부분 우리 모든 부하 설비는 다 무슨 설비다? 인덕턴스를 포함한 이러한 부하 설비들이 대부분이란 얘기야.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콘덴서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할까요? 콘덴서. 자, 요거를 다른 말로는 정전 용량이라는 말도 좀 쓸 거고 자, 영어로는 우리 뭐 캐패시터라고도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캐패시터 또는 뭐 캐패시턴스 이러고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콘덴서는 우리가 기호를 C로 표시하고 단위는 페럿이라는 이런 단위를 써요. 페럿. 자, 우리 콘덴서는 C로 표시하고 우리 단위는 페럿이라는 단위를 쓰고 얘는 심벌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해주면 되냐? 이런 절벽 모양으로 그려주면 얘가 우리 콘덴서 심벌이야. 자, 그래서 우리도 공대 출신 분들은 좀 많이 아실 거야. 왜? 기본적으로 웬만한 우리 웬만한 과목 배울 때 전기가 조금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공대 출신 분들은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 전기회로 도면에 이런 모양이 내 눈에 보이면 이 회로에는 뭐가 존재하는구나? 콘덴서 설비가 존재하는구나.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보이면 여기에는 이제 뭐가 존재한다? 콘덴서 성분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좀 우리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된다는 얘기야. 콘덴서라는 설비는 해주는 역할이 뭐예요? 전기가 들어오면 전기를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게 아니라 요 안에다 뭘 해줘? 이제 우리 충전을 해줘. 전화를 뭐 한다? 충전을 했다가 여기가 꽉 차거나 하면 어떻게 해줘? 이 축적된 전기를 한 번에 빵 하고 방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누구야? 콘덴서야. 그래서 어떠한 우리 펄스 신호 같은 거 모았다가 한꺼번에 빵 쏴주는 이런 역할도 하고 전기를 모아가지고 한 번에 조금 큰 놈으로 좀 뻥튀기 시켜줄 때도 좀 써먹고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양이 보이면 이제 뭐가 존재하는구나? 콘덴서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두시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회로를 그릴 때 자, 우리 자, 우리 전기 회로를 표현할 때 회로에 이렇게 우리 그렸어. 자, 이렇게 그리면 요건 뭐야? 이 회로에는 저항 성분도 존재하고 인덕턴스도 존재하는구나. 요런 걸 가지고 우리가 R과 L이 우리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RL 직렬 회로다. 이런 말을 써요. 어떤 회로는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R 회로도 있고 여기는 누구야? 콘덴서 C 회로가 있네. 이렇게 우리 R과 C가 존재하는 RC 직렬 회로다. 여기는 왜 콘덴서가 없습니까? 얘는 우리 콘덴서가 설치가 안 됐든지 성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왜 인덕턴스가 없습니까? 있어도 뭐 하는 거야? 값이 작으면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아예 안 그려주는 거야. 그러면 도면상에 얘네들이 없으면 얘네들은 뭐 한다? 무시해 줄 거란 얘기야. 계산 안 해준다는 얘기야.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만 그려놨어. 그럼 이건 누구야? 이 회로에는 저항 성분만 존재합니다. L이나 C 성분은 있다 없다? 없다. 다 무시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R 값만 갖고 계산해 주라는 얘기야. 아시겠나요? 자, 어떤 회로는 이런 것도 있더란 얘기야. 여기는 R 회로도 존재하고 L 회로도 존재하고 C 회로도 존재하네.
자, 이런 걸 우리가 RLC 직렬회로라 그래요. 자, 그래서 R값과 L값과 C값이 다 존재하는 이런 회로도 존재하는구나. 아시겠나요? 하지만 뒤에 가면 얘기하겠지만 요 L이라는 성분과 C라는 성분은 서로 반대측에 서 있는 놈들이야. 서로 반대편이라 둘이 공존이라는 걸 못해. 그래서 항상 L 성분과 C 성분이 있으면 둘은 뭐해? 치고받고 싸워서 항상 힘 센 놈만 살아남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공존이라는 걸 같은 세상에 같이 못 산다는 얘기야. 나중에 앞으로 계산할 때 무조건 요놈들은 얘네들의 우리 차만큼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거야. 아시겠나요?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회로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더라. 얘네들 가지고 이렇게 좀 표현해 줄 거다. 기억을 좀 해두시란 얘기야.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 저항하고 인덕턴스, 그 다음에 누구 콘덴서 간단하게만 좀 한번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갈까요? 자, 네 번째 우리 전압이라는 게 있네. 전압. 자, 전압은 우리 기호를 V라고 표시하고 단위는 볼트라는 단위를 써요. 볼트라는 단위. 자, 전압을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 얘기를 할 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전위다 또는 전위차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 전기에 대한 우리 누구야? 압력 에너지라고 좀 보시면 돼. 전기에 대한 누구? 압력 에너지. 우리가 수압 그러면 뭐예요? 물에 대한 압력. 물에 대한 압력을 우리가 수압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우리 전압이야. 전기적인 압력. 예를 들면 우리가 전압이라 그래. 그래서 이걸 다시 얘기하면 전기의 위치적인 에너지다. 그래서 전위 또는 만약에 전위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존재를 하면 그 전위의 차만큼 뭐 할 거다? 압력이 존재를 할 거란 얘기야. 우리 건축물 또는 소방 쪽에 가도 마찬가지잖아. 자, 물이 요만큼이 차 있어요. 요만큼의 물이 차 있으면 요만큼 물이 차 있으면 여기 위에서 누르는 만약 여기 이렇게 우리 누구 출구가 있다. 뭐 이런 우리 누구 파이프 하나 연결했다고 보면 요만큼의 압력 에너지가 지금 누르는 거 아니야. 맞아요. 요만큼의 압력 에너지에 따라 물이 나올 거야. 여기다 하면은 조금 그런 거 옆으로 갈까요? 이걸 요렇게 가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 누구 파이프를 하나 연결했어. 그럼 요만큼 우리 누구야 누르는 압력 에너지에서 물이 이렇게 쭉 나갈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요게 울명 누구야? 물에 대한 우리 누구 수위, 물에 대한 위치 에너지. 요 수위만큼 뭐가 존재? 압력이라는 게 존재를 할 거 아니야. 자, 근데 물이 만약에 이만큼 있어요. 물이 이만큼 차 있어. 물이 이만큼 차 있으면 어떻게 돼? 물이 우리 누구 위치적인 에너지가 우리 누구 한참 높아졌네. 물이 많은 만큼 그만큼 어떻게 돼? 이 물에 대한 물이 눌러주는 압력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많죠. 그 다음에 우리 누구야? 물이 좀 우리 압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좀 멀리 세게 나가잖아. 그래서 우리 물의 위치적인 에너지가 일명 누구다? 물의 압력 에너지와 거의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수위 또는 수압 이렇게 얘기했듯이 전기는 누구다? 전기의 위치적인 에너지. 걔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전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자, 얘네들을 만약에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누구 연결을 했어. 연결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누르는 우리 압력 에너지가 요만큼이지만 얘는 이만큼이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 요만큼의 우리 누구 요만큼의 차이가 생겼잖아 지금. 요거를 우리 물에 차면 물의 위치적인 차이, 그래서 수위차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요 우리 차이만큼에 대한 우리 누구 물이 여기서 압력이 이쪽으로 작용을 하죠. 요 물의 우리 누구 높이만큼 이 차이만큼의 우리 압력이 이쪽으로 작용을 할 거란 얘기야. 요게 일명 우리 누구다? 우리 전기에서는 전기의 위치적인 차이, 걔를 일명 우리 전압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전압이라는 건 누구다? 전기의 위치적인 에너지 또는 전기의 위치적인 에너지의 차이. 얘를 우리가 다른 말로 전기의 압력이다 그래서 두고 전압이다 이렇게 좀 표현해 줄 거란 얘기예요. 자, 그냥 간단하게 한번 좀 이해시키려고 얘기를 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갈까요? 자, 우리 전류라는 말이 써요. 전류. 전류는 기호를 I라고 표시하고 단위는 암페아 이런 단위를 쓰네. 암페아. 자, 여기서 류자는 무슨 류자야? 우리 흐를 류자잖아. 그러니까 전기가 우리 흘러다니는 전류, 이동하는 전류를 일명 우리가 두고 전류라고 얘기를 해요. 좀 전에 우리 얘기했듯이 자, 요렇게 우리 누구야? 만약에 탱크가 있고 탱크에 물이 이만큼이 있고 얘는 탱크에 물이 요만큼밖에 없대.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은 쪽에서 작은 쪽으로 물이 이렇게 이동을 하겠네. 그래서 나중에 얘네 우리 위치가 뭐 똑같아요. 수위가 똑같아지면은 그때는 이동이 멈추죠. 똑같으면 이동이 멈춰. 얘 우리 수위가 우리 어떻게 돼? 수위가 얘랑 우리 누구 수위가 똑같아지면 이동이 없다는 얘기야.
자, 요렇게 된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뭐 그냥 흔히 얘기를 하면 같을 등자 따져 등수위라고 얘기를 해. 같은 수위다. 우리 전기에서는 얘를 뭐라 그래? 등전이라 그래. 우리 전기의 위치적인 에너지가 똑같다 그래서 등전이. 그러면 전이가 우리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똑같아지면 전기는 존재 안 한다는 얘기야. 전압은 있어 없어? 없어. 여기 압력이 우리 존재를 해 안 해? 안 할 거란 얘기야. 등전이 상태에선 전압은 얼마야? 0V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만약에 같은 위치가 되기 전까지는 이쪽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갈 거 아니야. 흘러가는 물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돼? 수류. 자, 우리 누구? 흘러가는 물이란 얘기죠. 요거를 전기에서는 자, 이렇게 우리 흘러가는 거를 우리 누구야? 전기는 전위가 높은 데서 전위가 낮은 쪽으로, 전기가 센 쪽에서 약한 쪽으로 이렇게 전기가 통할 거란 얘기야. 걔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전류라고 좀 얘기를 할 거란 얘기야.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건 수류, 전기가 흘러가는 건 누구다? 전류.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똑같은 등전이 상태, 등수위 상태가 되면 더 이상의 압력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전류도 흘러 안 흘러? 안 흐를 거란 얘기야.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전류라는 건 누구다? 전기가 우리 뭐 흐르는 전기, 이동하는 전기를 우리가 전류라고 얘기를 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 어떤 우리 누구 회로 같은데 모터라든지 또는 뭐 우리 기계기구들 있죠. 이런 전동기 설비들 또는 형광등이나 또는 뭐 에어컨이나 이런 데다 우리 뭘 보내줘? 전기를 보내주잖아. 그 보내주는 전기가 누구야? 전류라는 얘기야. 요 녀석이 여기 들어가야지만 이제 얘네들 우리 전기 장비들이 뭐해? 일을 할 거고. 맞아요. 에너지가 변환이 될 거란 얘기야. 우리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에너지는 변화하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내 형광등에다 전기를 보내주면 이 전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뭐로 바뀌는 거야? 빛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전동기에다가 전기를 보내주면 어떻게 돼? 내가 보내준 전기적인 에너지가 뭐로 바뀌는 거야? 전동기를 돌려주는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거란 얘기야.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 누구 전류 그러면 앞으로 I라고 표시할 거고 기호는 암페야.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써먹는 게 전압 V, 전류 I, 저항 옴. 얘네들이 좀 가장 많이 좀 우리 표현이 좀 될 거예요. 많이 한번 좀 봐두시고. 자, 여섯 번째 우리 뭘 볼 거냐? 자, 리액턴스라는 성분이 있네. 리액턴스. 리액턴스를 기호 X라고 표시하고 단위는 옴이라고 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리액턴스라는 성분은 뭐냐? 우리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 우리 유도성 리액턴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있냐? 두 번째는 용량성 리액턴스라는 게 있네. 용량성 리액턴스. 자, 유도성 리액턴스를 X, L이라고 표시하고 용량성 리액턴스를 X, C라고 좀 표현을 해줘요. 요것들은 뭘 얘기하냐 그러면 자, 좀 전에 제가 우리 회로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랬죠. 저항만 있을 때 있고 저항과 인덕턴스가 있을 때 있고 저항과 정전 용량 콘덴서가 있을 때 있고 저항과 인덕턴스 콘덴서 다 존재할 때가 있다 그랬어.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볼까요? 이 저항이라는 성분은 대부분 다 뭐냐? 우리 누구 전기를 소비해주는 설비야. 형광등 같은 경우는 내가 전기를 보내주면 여기 우리 누구 형광등의 저항값으로 표현해주는 게 누구냐? 얘가 잡아먹는 전기를 이렇게 우리 누구 실질적으로 소비해주는 전기를 우리가 R로 표현해줘요. 부하 설비에서 전기 설비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땐. 자, 근데 요 콘덴서 요 성분도 뭐한다? 전기를 흘려주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어떠한 힘이 작용하더란 얘기야. 그거를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계산이 안 돼.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계산이 안 되고 환산이 잘 안 되더란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환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누구야? 리액턴스라는 성분이야. 계산하기 편하려고. 얘도 마찬가지야. 저항이라는 성분은 누구다? 여기서 우리 누구야? 소비해주는 이제 전기량을 우리 누구? 이렇게 저항으로 좀 표현해줄 거란 얘기. 요만큼 얘가 우리 소비한다. 자, 근데 여기 인덕턴스라는 코일 성분이 있으면 이 인덕턴스 코일에 전기를 흘려주면 어떻게 되냐?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우리 반대쪽으로 뭐가 작용하더라?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일정한 우리 누구의 힘이 작용을 하더란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누구다? 우리 리액턴스라는 값이에요. 리액턴스. 그래서 리액턴스와 인덕턴스는 우리 서로 무조건 틀린 값이야. 어떤 분들은 인덕턴스와 리액턴스를 막 같이 보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 조심해야 되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제 뒤에 가면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교류회로 쪽에서는 임피던스를 제시라고 표현해줘요.
복소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해주냐? 실수 플러스 J의 리액턴스 허수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줘. 근데 이게 코일의 영향, 인덕턴스에 영향받은 걸 우리가 유도성 리액턴스. 얘는 우리 누구야? 만약에 콘덴서 정전 용량에 우리 영향을 받은 우리 누구 리액턴스면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얘기를 해요. 요건 인덕턴스에 영향받은 리액턴스고 요거는 누구다? 콘덴서 정전 용량에 영향을 받은 리액턴스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누구 임피던스가 단위가 오음이야. 저항도 단위가 누구? 오음이야. 그럼 리액턴스도 단위가 오음이니까 오음 더하기 오음은 얼마 나와? 오음 나오겠네. 그래서 우리 단위를 맞춰준 거야. 계산하기 편하려고. 예를 들면 임피던스가 저항 R 플러스 자 회로에 인덕턴스가 존재한대. 그러면 허수 J의 인덕턴스 L 원래는 이렇게 표현해줘요. 자 요거를 이렇게 좀 얘기를 할까요? 자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한번 우리 그냥 보고만 넘어가시면 자 이런 회로에 우리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인덕턴스 성분이 있어. 자 이런 회로에 여기 우리 누가 있냐? 컨덕턴스가 있고 정전 용량이라는 게 있더라. 자 여기 우리 저항 R 성분과 인덕턴스 L 성분 병렬로는 컨덕턴스 G와 정전 용량 C 성분이 있어. 나중에 요거를 우리 전기를 조금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얘네를 선로정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선로라는 걸 기본적으로 해석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얘네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전기를 해석하는 기본 소자들이 돼. 그런 건 좀 나중에 우리 그냥 전기 깊게 들어가면 하는 얘기고 얘네들은 언제 표현하냐? 얘네들은 직렬회로 우리 직렬회로 편이야. 뒤에 가면 얘기를 할 거예요. 직렬편이라 직렬의 대빵은 누구냐? 임피던스야. 그래서 저항 R 플러스 얘가 우리 무효분 허수축이기 때문에 J를 붙여서 인덕턴스 L로 표현해줘요. 자 얘네들은 지금 무슨 연결이야? 병렬 연결이야. 병렬의 대빵은 누구냐? 어드미턴스예요. 얘는 컨덕턴스 G 플러스 J의 정전 용량 C 값으로 표현해줘. 그래서 우리가 병렬은 어드미턴스 차원으로 직렬은 임피던스 차원으로 좀 해석을 해줘요. 있는가 보다 그냥 잠깐만 한번 보시면 자 임피던스 단위가 누구냐? 오음. 저항도 단위가 누구야? 오음이야. 인덕턴스는 아까 얘기했죠. 단위가 누구야? 헨리야. 오음하고 헨리 더하면 얼마 나오냐? 단위가 계산이 안 돼. 단위가 계산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요런 개념이야. 자 500원 플러스 1달러 500원 플러스 1달러는 몇 원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 자 500원 플러스 1달러는 몇 원이니? 요거 지금 보니까 원 단위고 내가 최종적으로 물어본 게 무슨 단위야? 원 단위로 몇 원이냐고 물어봤잖아. 그러면 이거를 우리 여기다 답을 쓸 때 1달러 500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못 알아먹잖아.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달러를 이제 뭐로? 원 단위로 환산을 해주라는 얘기야. 우리 환율 적용해가지고 우리 환산해주잖아. 자 그래서 우리 1달러 그러면 요즘 환율이 얼마야? 뭐 예를 들어 한 1100원이라고 볼까요? 자 환율 적용하니까 요즘 1달러가 한 1100원 한대. 그러면 1달러가 환율 적용해서 1100원이니까 자 우리 500원하고 더하면 토탈 얼마야? 16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우리 누구야? 최종적으로 내가 물어본 게 원 단위로 물어봤기 때문에 달러를 뭐로 바꾼 거야? 원 단위로 단위 환산한 거야. 그래서 원 단위 더하기 원 단위는 뭐가 나와? 원 단위가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야. 원 플러스 원은 뭐 나온다? 원. 얘도 개념이 똑같아. 오음으로 물어봤잖아 맨 끝에. 그러면 얘가 오음 단위면 얘도 뭐로 바꿔야 돼? 오음으로 바꿔야지만 오음 더하기 오음은 뭐가 나온다? 오음이 나올 거란 얘기야. 단위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도 당연히 뭘 해줘야 돼? 환율 적용해줘야 되겠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환율 적용해주는 우리 누구를 오메가라는 우리 각주파수 곱해주면 얘가 누구? 환율 적용이 돼. 오메가 우리 각주파수를 곱해주면 요거 단위가 이제 뭐로 바뀌는 거야? 오음. 이러고 바뀌더란 얘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오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돼? 오음 더하기 오음은 오음 나오겠네. 그래서 요 녀석을 묶어가지고 오메가 L 얘를 묶어서 우리가 저항 R 플러스 J에 요만큼 묶은 걸 XL 우리가 유도성 리액턴스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환율 적용해준 얘를 우리가 오메가 환율까지 적용해준 값 걔가 누구다? 오hm 단위로 바꾼 값 걔가 리액턴스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XL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L로 표현하고 각주파수 오메가는 얼마냐? 2파이 F 이렇게 좀 표현해줘요. 여기에다 인덕턴스 L 이러면 단위가 오hm 단위가 나와. 이건 지금 참고 정도만 하시란 얘기야. 얘네 둘은 무슨 관계냐? 우리 역수야 역수. 이따가 우리 뒤에 가면 얘기를 하겠지만 역수 관계야. 반대 개념이야 반대. 그래서 어드미턴스라는 건 누구다? 임피던스 분의 1. 임피던스라는 건 누구야? 어드미턴스 분의 1이야. 역수 관계야. 자 그러면 나중에 얘네들은 지금 병렬회로고 직렬회로기 때문에 병렬회로 애들이 직렬로 넘어갈 때는 분의 1 역수 취해야 돼.
직렬회로에 있는 것들이 병렬로 넘어올 때도 분의 1 역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야. 항상 우리 누구 역수 취해서 분의 1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요거를 그럼 한번 뒤집어 볼까? 얘는 자 어드미턴스 단위가 누구냐? 오음을 뒤집은 거 누구? 모으라 그래요. 오음을 우리 누구 영어로 쓰면 오음이 알아냈다 그래서 요거 우리 누구 뒤집으니까 어떻게 돼? 거꾸로 읽는 거야. 그래서 얘를 모으라 그래. 모. 단위가 누구? 모라는 단위를 써요. 뒤집은 거. 얘를 우리 역수치한 거. 자, 컨덕턴스도 단위가 누구냐? 모우야. 정전용량 콘덴서는 단위가 뭐라 그랬다? 패럿이라 그랬네. 그럼 얘가 모으면 얘도 모으고 얘도 그럼 모로 바꿔야지만 모우 더하기 모우는 모우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요거를 바꾸려고 그러면 아까처럼 뭐 해주라? 각주파수 오메가 환율 적용해주라는 얘기야. 환율 적용해주면 얘가 뭐로 바뀔 거다? 우리 누구? 이렇게 모으고 요러고 바뀔 거란 얘기야. 자, 이렇게 모으로 바꿨으니까 이제 누구야? 모우 더하기 모우는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 자, 그러면 요 녀석들이 이제 우리 누구? 병렬 개념인데, 자, 요거를 한번 볼까요? 어드미턴스는 컨덕턴스 G 플러스 J에 요거 묶은 걸 우리가 서셉턴스라 그래. 나중에 역수 가면 한번 얘기 우리 보여드릴 거야. 잘 써먹진 않아. 그냥 있는가 보다 그냥 확인 정도만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걸 다시 써주면 어떻게 돼? 컨덕턴스 G 플러스 J의 오메가 C 이렇게 되겠네. 서셉턴스라는 값이 누구야? 오메가 C 얘기한다 그랬어. 자, 근데 요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직렬회로로 옮겨야 돼. 요거를 이제 직렬정으로 옮겨가지고 같이 좀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왜? 여기다가 이제 못 알아주니까 콘덴서가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직렬회로에 누가 연결돼? 콘덴서가 연결되니까. 이렇게 연결되면 얘랑 이제 막 상쇄시키고 무유분을 좀 줄여주고 하는 역할을 해요. 뒤에 가면 얘기를 하겠지만. 요걸 직렬회로로 넘기려고 그러니까 요거 뒤집을까요? 요거 뒤집으면 어떻게 돼? 어드미턴스 분의 1은 자, 우리 요거 컨덕턴스 G분의 1 플러스 우리 J 서셉턴스 분의 1 다시 쓰면 컨덕턴스 G분의 1 자, 분모에 있는 우리 허수축 J는 분자로 올리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가 돼. J에 우리 누구? 자, 우리 서셉턴스는 얼마라 그랬어? 오메가 C라 그랬나요?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되네. 그러면 요거 뒤집었으니까 얘는 이제 우리 누구야? 얘는 임피던스가 되고 자, 요거 우리 역수 우리 누구? 컨덕턴스 역수는 누가 돼? 저항 플러스 요게 우리 역수가 어떻게 돼? J에 원래는 요거 서셉턴스 역수가 누가 된다? 리액턴스가 되는 거야. 얼마? 용량성 리액턴스. 누구 영향받은? 콘덴서에 영향받은. 그래서 요 녀석의 크기가 얼마다? 요만큼이야. 자, 요거 우리 누구 다시 표현해주면 요거를 요렇게 표현해야 되겠네. 그러면 또 헷갈릴 수 있겠네. 자, 원래대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 J 우리 누구야? 요걸 요렇게 가죠. 그냥 한 번에 요걸로 가면 헷갈릴 것 같으니까 요걸로 가는 거야. 자, 우리 분모를 올렸어. J를 그럼 마이너스 J에 요거 오메가 C분의 1 요만큼을 우리가 뭐로 표시한다? 용량성 리액턴스로 이렇게 표현해 준다는 얘기야. 요 녀석이 누가 돼? 용량성 리액턴스가 되는 거야. 이걸 뭐로? 직렬회로로 가서 이제 해석해 주려고 만들어 놓은 거야. 얘네들이 역수다 보니까 우리 누구 인덕턴스 성분은 그냥 오메가 L 곱했는데 얘는 역수다 보니까 뒤집어야 돼서 얘가 오메가 C가 어디로 간 거야? 분모로 내려갔어.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개념상 요렇게 되는구나. 한번 잠깐 보라고 좀 얘기만 드린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리액턴스라는 성분은 누가 있다? 유도성, 인덕턴스 영향받은 유도성이 하나 있고 콘덴서 정전 용량 영향받은 누가 있다? 용량성이라는 게 있더라. 자, 그래서 요쪽에다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요쪽에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앞으로 요거 리액턴스라는 성분은 뭐 한 거다? 우리가 회로를 해석하기 위해서 뭐로 만든 거? 오hm 단위로 만든 거야. 오hm 단위로. 자,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L이라고 표현해주고 어떻게 구할 수 있다? 2파이 FL 이렇게 표현해줄 수가 있더라. 각 주파수 오메가라는 값이 얼마 얘기한다? 2파이 F를 얘기하더라. 한번 봐두시고 자, 용량성 리액턴스 XC는 어떻게 된다? 오메가 C분의 1이라는 크기를 얘기를 해. 자, 이거 다시 구해주면 얼마가 돼? 2파이 F 콘덴서 C분의 얼마? 1 요런 값이 되겠네. 그래서 각 주파수 오메가가 얼마다? 2파이 F. 자, 요게 일명 우리 누가 돼? 요게 리액턴스의 크기야. 그래서 우리 말 없이 우리가 그냥 리액턴스 그러면 다 요 녀석이 기준이야. 아무 말 없이 리액턴스 그러면 다 누가 기준이다? 유도성이 기준이 돼. 왜? 우리의 모든 설비는 우리 모터에도 코일 감고 변압기도 코일 감고 다 코일로 만들었다 그랬죠. 우리 형광등 같은 거 요즘에는 요런 게 우리도 거의 우리 개념이 전자식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안전기에도 뭐가 들어갔어? 코일이 들어갔어. 웬만한 설비들에 코일 안 들어가는 게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모든 부하 설비는 대부분 다 유도성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 인덕턴스 L에 영향받았다 그래서 누구?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얘기를 해.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 없으면 누가 기준이야? 유도성이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리액턴스라는 게 이제 우리 두 가지 성분이 존재하는 거냐? L값에 의한 리액턴스냐? C값에 의한 리액턴스냐? 한번 확인 정도 해두고 우리가 표현해 줄 땐 이렇게 표현해 줄 거야. 아무 말 없으면 이건 거의 누구야? 유도성이 기준이라고 좀 보시면 돼. 이건 우리가 임의대로 달아주는 거고 이거는 회로 선로상에 존재하는 거야. 아시겠나요? 자, 그렇게 좀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더라. 그래서 리액턴스라는 값은 누구다?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 콘덴서를 뭐하기 위해서 회로를 해석하기 위해서 뭐로 환산한 거? 오hm 단위로 환산한 게 되더라.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누구 여기다 하나 써주면 각 속도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각 주파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각 속도 또는 각 주파수. 오메가라는 값은 얼마 얘기한다? 2파이 F라는 값을 얘기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 오메가 각 속도 각 주파수 오메가는 얼마 얘기한다? 2파이 F 얘기한다. 요거는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올 거니까 한번 여기서 그냥 참고 정도만 해두시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각 주파수 오메가라는 녀석을 곱해주면 환율 적용돼서 단위가 다 뭐로 바뀌는구나? 오hm 단위로 바꿨구나. 이렇게만 좀 한번 참고해 두시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누구다? 리액턴스라는 성분이야. 그래서 L하고 우리 C를 뭐로 바꾼 거? 오hm 단위로 바꾼 거. 얘도 마찬가지 뭐다? 전류가 제대로 흘러가게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하나의 성분들 중에 하나다.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갈까요? 자, 7번째 가면 이제 우리 뭐가 나와? 우리 전력이라는 게 나오네. 전력은 우리 P로 표시해. 전기의 힘력자죠. 전기 에너지의 힘. 그래서 우리 전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단위는 뭐로 표시하냐? 기본 아무 말 없으면 우리는 와트 단위로 좀 많이 표현해줘요. 전력은 말 없으면 누구? 와트 단위로 좀 많이 표현을 좀 해줄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전기적인 누구다? 힘을 얘기한다. 형광등 요 녀석들 요즘에 나오는 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관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리 누구? 옛날에는 길쭉길쭉했는데 요즘엔 이렇게 그냥 꽂는 형태로 이렇게 생겼죠.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우리 누구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림 그리는 거, 미술을 제일 싫어했어. 요즘 형광등 이렇게 우리 누구 이런 모양으로 돼 있고 대부분 얼마야? 32W라고 뭐 이렇게 써 있잖아. 요즘 형광등 대부분이 얼마짜리? 32W짜리 이렇게 꽂는 것들이 좀 많네. 32W라는 건 이 형광등은 전기적인 힘이 얼마? 32W만큼의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나요? 우리 전동기 같은 경우도 전동기 우리 모터를 보면 어떤 거는 이렇게 써 있어. 5kW 또는 5마력 이러고 써 있다는 얘기야. 요 킬로와트라는 게 전기적인 힘, 이 전동기는 힘이 얼마다? 5kg라는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만큼까지는 그 힘 갖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얘는 32W만큼만 우리 뭐 할 수 있어? 힘을 내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나요? 마력이라는 건 나중에 단위 요걸 뭐로 바꿔? 와트 단위로 바꿀 수 있어요. 1마력은 얼마가 되냐? 746W야. 뒤에 가면 나올 거야. 그래서 마력이라는 단위도 다 누구다? 와트를 우리 마력이라는 건 우리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전기적인 우리 힘과 이렇게 한번 우리 매칭을 시켜본 거야. 그래서 와트를 뭐로도 바꾼다? 마력 단위로도. 마력은 나중에 와트 단위로도 이렇게 환산이 좀 가능해요. 자, 전력이라는 건 누구다? 전기적인 우리 힘을 얘기를 하는구나. 전기적인 힘. 얘가 얼마만큼의 힘이 있는지 그걸 얘기하는 게 누구다? 전력.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대부분 말 없으면 와트 단위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전력 그러면 전력도 세 가지로 나눠져요. 자, 우리가 요 녀석은 누구에서? 직류 파트에서는 전력 그러면 요거 하나 끝이야. 직류에서는 하나 끝인데 교류 쪽으로 넘어가면 뭐가 존재하냐? 피상전력이라는 게 존재하고 유효전력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누가 존재해? 무효전력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계산하기 까다로운 게 교류 쪽이야. 전력도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전력이 몇 개야? 3개가 나와버려 지금. 자, 뒤에 가면 이제 일일이 하나씩 좀 얘기를 할 거예요. 피상전력 얘를 PA로 표시하고, 얘는 기본 단위가 누구냐? 볼트 암페어야. VA. 유효전력을 우리가 지금처럼 P로 표시하고, 유효전력은 단위가 누구다? 와트. 유효하게 쓰는 우리 전기적인 우리 힘, 일명 내가 실질적으로 쓰는 거. 그래서 유효전력을 다른 말로 우리가 소비전력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소비전력. 자, 무효전력을 우리가 PR로 표시하고 단위는 VAR, 바라는 단위를 써.
그래서 교류에서는 전력도 세 가지가 존재하고 우리 전력의 단위도 다 틀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석하기 좀 까다로워지는 게 누구야? 교류 쪽이야. 직류는 그냥 전력, 와트, 피 끝이야. 요거밖에 없는데 교류로 넘어가면 누구야? 피상전력이냐, 유효전력이냐, 무효전력이냐 이런 걸 다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나요? 뒤에 가면 한번 얘기를 드릴 거고. 그래서 전력 그러면 전력은 누구다? P로 표시하고 우리 누구? 와트로 기본적으로 표시하는구나. 교류로 넘어가면 이게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으로 세 가지로 좀 분리가 된다. 아시겠나요? 이 정도만 확인을 한번 해두고. 자, 8번째 갈까요? 8번째 누가 있냐? 전력량이라는 게 있네. 전력량. 전력량 얘는 우리가 W로 좀 표시하고 기본 단위는 누구냐? 뭐 킬로와트 아워 또는 와트 아워 이런 단위를 좀 쓸 거야. 실질적으로 단위 시간당 내가 얼마만큼의 전기를 사용을 했냐? 사용한 전기양, 걔를 일명 우리가 전력량이라 그래. 킬로와트 몇 킬로와트를 우리 누구? 아워 몇 시간 동안 썼냐? 자, 그래서 우리 누구야? 우리 시간당 우리 사용한 전기적인 양, 걔를 일명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전력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누구야? 뭐 그냥 굳이 공식 얘기하면 전력에다 누구 곱한 거? 시간 곱한 거야. 자, 그 다음에 9번째 이번에는 우리 누가 어떠한 에너지를 구하시오. 그럼 에너지는 자, 에너지도 우리가 W로 좀 표시해줘요. 그리고 에너지는 단위가 누구냐? 줄이야, 줄. 자, 어떻게 보면 전력량과 에너지는 같다고 보셔도 돼. 전력량과 에너지는 같다고 보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얘 줄의 기본 단위는 어떻게 되냐? 와트 세크야. 자, 요 킬로와트가 아니라 요걸 최소 단위인 와트 단위로 아워 시간의 단위가 아닌 우리 누구? 초의 단위 세크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요게 누가 되는 거야? 줄 에너지의 기본 단위가 돼. 그래서 얘도 공식은 어떻게 돼? 전력에다 시간 곱한 거 똑같아. 그래서 전력량과 에너지는 뭐라고 보셔도 돼? 우리 똑같다고 보셔도 돼. 그래서 얘는 기본 단위로 표현한 거, 얘는 킬로와트 아워 단위로 이렇게 좀 표현한 거. 그래서 우리 집에도 보면 우리 집에도 요즘엔 전자식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건축물들 요즘에 신건물들은 다 뭐예요? 전력량계가 다 전자식으로 나오죠. 하지만 옛날에는 우리 집에 뭐 있어? 전력량계라고 원판 팽팽팽 돌아가는 놈이 있었잖아. 그게 우리 많이 돌아가면 전기를 많이 쓴 거니까 뭐 돈 많이 내야 되잖아. 일명 우리 누구? 걔가 일명 누구? 나 전력량. 우리 내가 쓴 전기량을 얘기를 하더란 얘기야. 아시겠어요? 자, 여기가 우리 전력량 그 다음에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들 한번 잠깐 한번 보시라 그랬고, 아까 여기서 얘기했는데 우리 누가 아직 얘기를 안 했네. 임피던스라는 게 있네. 임피던스. 임피던스는 제시라고 표현하고 단위는 누구다? 옴이라는 단위를 써요. 자, 그래서 이 임피던스라는 건 어디서 우리가 교류 쪽에서 좀 얘기를 해. 교류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전체적인 성분 토탈 묶은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임피던스라 그래요. 그래서 임피던스라는 건 누구다? 우리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러한 성분 중에 우리 누구? 대빵. 그 다음에 요거 임피던스라는 건 이제 우리 뭘 얘기를 한다? 나중에 요게 이제 우리 누구야? 실수와 허수를 포함한 실수와 허수를 같이 우리 포함해서 전체적인 값을 얘기할 때 우리가 임피던스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회로에 존재하는 저항의 전체 우리 누구? 대빵이 누구다? 임피던스라고 좀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우리 임피던스 Z은 실수 저항 R 플러스 J의 리액턴스 X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는 유도성이 될 수도 있고 용량성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말 없으면 대부분 유도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요거 실수와 요거 허수 요 녀석으로 합친 요 녀석이 누구다? 대빵이다. 그래서 얘네들을 합해가지고 우리 전체적인 값을 계산할 땐 항상 누구로? 임피던스로 계산해 줄 거야. 아시겠나요? 요게 요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 요게 우리 피상분이 되고 얘가 유효분이 되고 얘가 무효분이 되는 거예요. 요런 거 갖고 이제 전력을 만들면 이런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이 되는 거고.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누가 되겠다? 임피던스라는 성분을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 11번째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전기 우리 해석하다 보면 주파수라는 게 좀 많이 나올 거야. 주파수 그러면 주파수는 F로 좀 표현해주고, 주파수 단위는 누구? 헤르츠라는 단위를 써요. 헤르츠하고 똑같은 단위 누가 있냐? 사이클 퍼 세이클라는 단위가 있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파수 그럼 몇? 우리 F로 표시하고 단위 헤르츠 단위를 좀 많이 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상용 주파수, 우리나라 상용 주파수가 얼마냐? 우리나라 지금 쓰고 있는 주파수가 얼마예요? 기본 60Hz 쓰네. 60Hz. 그래서 60Hz라는 건 60 사이클 퍼 세이클. 1초 동안에 이러한 파형이 몇 번? 60번.
60번 진동에서 들어오는 게 일명 누구? 60Hz야. 이거를 나중에 뒤에 가면 또 한번 얘기를 할 거고, 주파수는 F로 표시하고 단위는 누구다? 헤르츠. 요 정도만 한번 기억을 좀 해두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 한 주파수까지 좀 얘기를 했네. 자,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전기 쪽에서 그래도 좀 쓸 용어들, 기호들 간단하게 한번 봤어요. 저항은 R, 인덕턴스 L, 콘덴서 C. 자, 그 다음에 전압은 V, 전류 I, 리액턴스 X. 리액턴스는 유도성이냐 용량성이냐? 우리 인덕턴스 영향 받았냐? 콘덴서 영향을 받았냐? 한번 확인해 두고, 오메가라는 건 누구다? 각속도 또는 각주파수라고 얘기를 하고 얼마다? 2파이 F 값 얘기하더라. 자, 전력은 우리가 P로 표시할 거고, 피상전력이냐 유전력이냐 무유전력이냐에 따라 우리 누구 교류에서는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좀 표현을 해줄 거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누구야?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뭐가 된다? 전력량. 일명 내가 사용한 전기양을 얘기를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전력량은 누구랑? 에너지랑 거의 우리 같은 개념으로 좀 보셔도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임피던스는 뭐라고 표현한다? Z. 단위는 옴. 자, 그 다음에 주파수는 기호 F. 우리 기본적인 단위는 헤르츠라는 단위를 쓸 거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기본적으로 전기 쪽에서 우리 써야 될 기호하고 용어들 간단하게만 좀 정리 드렸고, 단위까지 좀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나중에 얘네들 가지고 하나씩 한번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기호하고 용어 우리 정리를 간단하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하죠.